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전화기 앱에는 몰라서 잘 쓰지 않는 편리한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 전화기 앱의 편리한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키패드를 이용해서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연락처에서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전화를 거시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 최근 기록에 들어가서 최근에 온 전화 중에 찾아서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키패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연락처를 찾지 않고도 간단하게 전화 걸 상대방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키패드에 보시게 되면 각 숫자 아래에 보면 영문이 쓰여져 있죠. 자, 5 같은 경우에는 JKL이 되어 있고요. 6 같은 경우에는 MNO가 있죠. 자, 이 아래에 있는 영문을 대표하는 게 위에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J나 K나 L이 포함된 연락처를 찾고자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을 한번 눌러볼까요? 3 밑에는 DEF라고 있죠. 자, 그러면 연락처에 DEF가 포함된 게 있으면 찾아주는 거죠. 3을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로제타라고 나오죠. 자, 여기 중간에 보면 2가 하나 들어가 있죠. 자, 그 연락처를 찾아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글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한글은 그 영문 위에 보면 또 한글이 쓰여 있죠. 자, 4 아래에 보면 기억과 키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를 누르면 기억이나 키역이 포함되어 있는 연락처를 찾아주겠죠. 4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김수한이라고 해서 기억으로 시작되는 연락처를 찾아주게 되겠죠. 빠르게 전화 거셔야 할 경우에는 키패드 상태에서 연락처에 포함되어 있는 영문이나 한글, 숫자를 눌러주시면 바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8에는 히읗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홍길동이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간단하게 연락처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전화가 오는 도중에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이때 이 아래에 보면 메시지 보내기라고 있죠? 이 메시지 보내기를 터치해서 위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 기본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자들이 나오죠. 자, 여기서 원하는 메시지 터치하시면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팝업이 돼서 나왔죠. 전화가 오게 되면 팝업을 띄우는 방법은 전화기 앱을 실행하시고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설정 들어가세요. 여기에 보시면 앱 사용 중 수신 전화 화면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전화가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나오게 되겠죠.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큰 팝업, 작은 팝업, 미니 팝업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탭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일반 전화기에도 팝업을 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설정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웹 사용 중 수신 전화 화면이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일반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면, 작은 팝업, 미니 팝업 세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탭 같은 경우에는 큰 팝업, 작은 팝업, 미니 팝업이 나오고요. 일반 전화기에는 전체 화면, 작은 팝업, 미니 팝업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전체 화면을 주면 전체 화면으로 열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화면에서 메시지는 어떻게 보낼까요? 자,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전화 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에도 보면 어때요? 메시지 보내기라고 있죠. 자, 이거를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려주면 여기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오게 되고요. 내가 주로 쓰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이 아래에서 새 메시지 작성 터치하신 다음에 여기서 메시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수신 화면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화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메시지를 동시에 보낼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전화를 받습니다. 자, 통화 연결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점색의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메시지 보내기라고 나오게 돼요. 이 메시지 보내기 선택을 하시면 바로 메시지 창이 나오게 되면서 문자를 할 수가 있죠. 통화 중간에 계좌번호를 보내야 된다든지 또는 말로 전달하면 상대편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경우, 그럴 때는 메시지를 열어서 정확하게 텍스트로 전송을 해주시면 상대편에게 간단하게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주로 쓰는 문구 같은 것들은 이 메시지 앱에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바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창 옆에 보면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플러스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빠른 답장 문구라고 있죠. 여기 터치하세요. 그러면 여기 다양한 답장 문구들이 나오죠. 자주 쓰는 문구는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통화가 됐을 때 여기를 보시게 되면 녹음, 영상통화, 블루투스, 통화대기, 내소리 차단, 키패드 여러 가지가 있죠. 보통 전화기 앱의 기능들은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통화 중에 있는 기능들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통화를 하다가 이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해야 할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여기 녹음 버튼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부터 통화하는 내용들은 전부 녹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상통화라고 있죠. 이 영상통화는 통화 중에도 이 영상통화 버튼을 눌러서 영상통화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카메라라고 나와 있죠. 지금 영상통화 상태고요. 상대편이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 소리를 차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 소리 차단 터치하면 지금부터 영상만 전송되고 소리는 차단이 되겠죠. 자, 상대편이 받지 않으면 끊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데요. 이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곳에 연결을 해서 내가 통화하는 소리를 크게 들을 수가 있겠죠.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으실 경우에는 여기는 블루투스 버튼 누르시고 통화 소리를 전부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통화하다 보면 스피커 통화를 해야 할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위쪽을 아래로 쓸어 내리게 되면 여기에 스피커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런 탭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기능이 제공이 되지가 않고요. 일반 스마트폰 있죠? 일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위쪽을 아래로 쓸어 내리게 되면 여기에 스피커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스피커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 없으면 다시 꺼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필요 없으면 알림창 위쪽으로 다시 쓸어 올리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통화하시다가 보면 홈 버튼 같은 걸 잘못 누르게 되면 홈 화면으로 들어와 버리죠. 그러면 통화 화면이 없어서 당황해 하시는데 자, 지금 통화 상태일 경우에는 이 위쪽에 초록색 막대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초록색 막대를 아래로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통화 상태라고 녹색으로 막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막대가 있으면 통화 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 이 막대를 터치를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전체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통화 화면이 없어졌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돌아오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통화 대기라고 있죠. 이 통화 대기를 누르시게 되면 상대방에게 이런 소리가 가게 되면서 일단 통화가 끊어지게 되죠. 자, 이때 나는 잠시 다른 거를 할 수도 있고요. 통화 대기 기능을 신청을 통신사에 하셨을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다른 사람과 또 통화를 할 수 있거나 전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 그거는 유료고요.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전화기 앱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통화 중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죠. 자, 그 전화 거절 메시지를 여기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화 거절 메시지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을 하시고 플러스만 눌러주시면 원하는 메시지를 미리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상황에 맞는 자주 쓰는 문구들을 미리 입력을 해 놓으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화 받기 및 전화 끊기인데요. 자, 여기 눌러볼게요. 주변에서 가끔 보면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끊어지지가 않아서 내 소리가 상대방에게 다 들려서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겪은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전화를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전화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전화를 끊으실 때는 여기 있는 끊기 버튼을 눌러서 끊으시죠. 자, 그런데 이게 잘못 눌려서 안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손이 건조하신 분들은 제대로 터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측면 버튼을 눌러서 통화 종료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자, 전화를 꼭 이 전화 끊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옆에 있는 측면 버튼만 눌러도 통화가 종료가 되는 거죠. 자, 측면 버튼 눌러 통화 종료 설정을 했어요. 자, 전화를 다시 한번 걸어볼까요? 자,
자, 전화 왔죠? 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통화가 다 끝났어요. 전화를 끊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측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때요? 전화가 끊어지죠. 자, 이거는 이 화면상을 터치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하드웨어를 직접 눌러서 끄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끊어지게 됩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화면에서 터치하고 끄지 마시고 측면 버튼으로 꺼주시는 게 제일 확실하게 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난감한 상황 겪은 적이 한두 분은 꼭 계실 거예요. 자, 반드시 측면 버튼 눌러서 통화 종료를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자, 전화를 받을 때도 여기 있는 받기 버튼이 잘 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도 음량 올리기 버튼 눌러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음량 올리기 버튼이 있죠. 음량을 키우고 줄이게 되죠. 여기 있는 음량 올리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통화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받기는 절대 키면 안 되겠죠. 나도 전화가 울려서 자동으로 받아버리면 낭패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발신자 이름 읽어주기인데요. 이거는 이어폰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사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보통 이어폰을 끼고 음악 같은 거 들으시는 분들은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고 이용을 하시는데 전화가 오게 되면 벨소리만 울리게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또 꺼내서 봐야 되죠. 하지만 여기 있는 발신자 이름 읽어주기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블루투스나 헤드폰으로 연결돼 있을 때만 읽어주게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이어폰을 이용을 하지 않을 때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꼈을 때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리 전화기를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아도 누구에게 오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것도 편리한 기능이니까 이어폰 이용하시는 분은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기타 통화 설정이죠. 여기 들어가 볼게요. 번호 없는 연락처 숨기기라든지 상대방 정보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아실 텐데요. 자, 통화 음질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이 통화 음질 설정은 우리가 통화를 할 때 휴대폰을 한쪽 귀에만 대고 통화를 하죠. 그리고 주로 통화하는 귀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귀에 바로 스피커가 닿아서 소리가 크게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가 않죠. 되도록이면 통화를 장시간 하시는 분들은 음질 설정을 꼭 켜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휴대폰을 한쪽 귀에만 대고 장시간 통화하는 게 귀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질 설정을 부드러운 소리로 하셨더라도 1, 2분 이상 통화를 하실 때는 꼭 스마트폰을 양쪽 귀로 바꿔가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으로 전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활용도 높은 기능들이니까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